나는 도무지 열정이 생기질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의미 없는 핑계일 뿐이죠. 미핑. 셀트리온의 창업주 서정지 회장의 자산은 13조원 규모로 이건희 회장에 이은 우리나라 부자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2000년에 5천만원으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한 서정지 회장은 이후 셀트리온을 설립하고 2020년 현재 시가총액 42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IMF 위기로 실직하게 된 서정지 회장은 과연 어떻게 20년 만에 거대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서정지 회장의 창업 이야기를 통해 그 비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지 회장은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조그만 연탄가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온 가족이 연탄찌개를 들고 산비탈이 많은 동네 연탄 배달을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했는데요. 당시 정부의 규제로 과외가 금지됐던 터라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24시간 택시 운전을 하며 돈을 벌고 다음날은 하루종일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학업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대학생활을 했지만 절실했던 만큼 공부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4.3 만점에 4.18의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공대 최초 조기 졸업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3년 서정지 회장은 삼성전기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그의 성실함은 직장생활에도 이어졌고 1985년 당시 삼성전기에서 함께 일했던 임원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생산성 본부로 이직하게 될 때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해주는 조직입니다. 서정지 회장이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을 때 대우차 컨설팅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우중 회장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대우차는 당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신차 개발비로 인해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정지 회장은 당시 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던 러시아와 동유럽군의 저렴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량을 10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생산 방식에서만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했던 서정지 회장의 발언은 김우중 회장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은 34살에 불과했던 서정지 회장에게 대우그룹으로 입사를 제안했고 서정지 회장은 사장급 대우를 해주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가볍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정지 회장은 1991년 대우차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됩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고 대우그룹이 해체되게 되는데요. 서정지 회장은 전략실 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듬해 퇴직금도 마다한 채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서정지 회장은 매일같이 장모에게 걱정 섞인 핀잔을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서정지 회장은 2000년도에 5천만원의 자금으로 대우차에서 함께 근무했던 5명의 직원들과 함께 셀트리온 홀딩스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하게 됩니다. 넥솔은 처음에는 사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모양을 갖춘 회사니까 아침에 모두 출근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열띤 토론을 했고 오후에는 저녁을 먹고 집에 갈지 말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정지 회장은 당시 재취업이 됐다면 창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본인은 창업에 어떤 대단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아이템도 없이 창업한 서정지 회장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첨단 산업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당시 세계 1위 바이오 기업이었던 제넨텍 건물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리서치를 통해 앞으로는 바이오가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오 분야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서정지 회장은 이후 싸구려 호텔방에서 약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신물질이 나오기 어려운 제약산업 특성상 400개 정도의 기본 물질만 공부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약의 특성, 효능, 부작용, 임상자료 등 한 물질당 반나절 정도 공부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스탠포드 대학 의사들과 밥 먹으면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정지 회장은 이들에게 약을 전공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망을 확신한 서정지 회장은 귀국 후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사업 아이템을 컨설팅해주는 일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망한 대우그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선뜻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적임자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게 됐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현재 세계로 뻗어가는 셀트리온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초기 사업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제품을 개발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제약산업 특성상 처음 7년간은 매출 없이 투자와 부채로 사업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개발에 장기간 투자만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더 많은 부채를 쓰게 됐고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난항에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운전해 가는 도중 마주오던 트럭과 사고 날 뻔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날은 죽기에 안 좋은 듯해서 다음을 기약했다고 하는데요. 창업 후 7년 동안이나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투자하고 또 일해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긴 데스밸리를 버텨낸 셀트리온은 2009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게 되고 2012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미국과 유럽에서 대박을 치게 되고요. 현재 세계 70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짧은 기간에 조 단위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돼서 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42조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 5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서 최근 팬데믹 위기에 대항해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정지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수저 타령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열정이 생기질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의미 없는 핑계일 뿐이죠. 그는 도전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실패란 단어는 지우고 도전하라고 독려합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는 청년 세대를 향해 우리나라 청년들은 과거 세대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노우볼을 만들 것을 조언합니다. 스노우볼을 굴렸을 때 미래의 적당한 때가 되면 눈사람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에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작은 스노우볼이 아니라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셀트리온 서정지 회장의 창업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좋은 수면제는 졸릴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명언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창업가의 본보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